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오랜만에 서초동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제목은요, 김이지스함 김만배 이재명 판결 뒤집었다입니다. 네. 매주 열렸던 이 대장동 재판, 이 측근들의 구속으로 돌연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하면서 완전히 멈췄죠. 오늘 35일 만에 이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요. 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김만배 씨와 남욱 유동규 씨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최근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언론사 대표한테 언론사 기자들한테 급품 주셨다는 것도 맞아요? 녹취록에는 이재명 시장에게 돈을 직접 약속했다는 정황은 안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상거래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어떤 답변 받았다고 하던가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재판 두 개 뒤집었다고 말한 게 맞습니까? 네, 이렇게 법정 앞에선 말을 아끼던 김만배 씨, 법정에 들어가서 그간의 소회를 짧게 전했습니다. 이 자신 때문에 무고한 주변 사람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이 괴로운 마음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라며 이제는 감정을 추스르고 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 일련의 사건을 겪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을 건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마 한창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보도를 보니까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내가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에 네. 이 남욱 씨가 등장할 때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바로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이른바 힘을 써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의 결과를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이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이 검찰 조사 과정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남욱 씨가 듣기로는 김만배 씨가 본인이 그렇게 네.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 뭔지 살펴봤더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던 이 선거법 관련 재판이 하나 있고 네. 또 성남시 공허나 무효 행정 소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의 경우 이 벌금이 확정되면 정치 생명과 연관이 되어 그쵸. 있고 이 성남시 개발도 이 대장동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치명적인 사건인데 하지만 재판에서 이 과정을 2심 결과를 대법에서 뒤집었기 때문에 이때 김만배 씨가 본인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힘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네.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이 얘기가 남욱 변호사가 내가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저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좀 분명해 보이는 건 김만배 씨가 뭐 대법관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내가 뭐 다 어마어마한 다 친분이 있어. 내가 다 인맥이 뭐 장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좀 살펴볼 자료가 좀 있었는데요. 네. 어제 한 언론 매체가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 곳곳으로 이 검찰 고위직 인사가 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2012년부터 2021년 이 기간에 걸치는 네. 1,300쪽 가량의 좀 이게 와. 방대한 자료입니다. 네. 먼저 2012년 당시 좀 대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남 변호사가 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 김만배가 김수남 검사장과 정말 친하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또 그 바로 이듬해에도 검사장이 직접 이 수사관에게 잘 전화를 않는 편인데 네. 이 차장님이 직접 전화하셨다더라 뭐 이런 차장님? 내용 맞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차장이 이 당시 윤갑근 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가리키는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검찰 간부들과 이 대화 내용 자체만 보면은 실제 좀 연이 닿아 있는 듯한 좀 네. 이렇게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바로 당사자들이 좀 입장을 표하는 것도 같이 좀 전해드리면 김만배 씨는 이 김수남, 이 윤갑근 두 사람에게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네. 검찰이 명확히 진술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윤갑근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이 윤갑근 전 고검장 역시도 이 김만배 씨와는 출입 기자 이상의 관계가 아니다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언론계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한 김만배 씨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김이지스함이다. 김이지쌈 뭐죠? 내 별명이 김이지스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지스함은 미국의 군 함정 이름이죠. 그쵸. 이 제우스 신의 방패 이름에서 유래해서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 무적이다라는 뜻인데 본인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또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를 공모하면서 서로 배신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이 돈 9천만 원 이 돈뭉치를 앞에 두고서 죽어도 같이 죽자라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런 내용도 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만배 씨 내가 김이지쌈이야라고 했는데 이지쌈이 고장이 났나 봅니다. 지금 재판을 한두 개 받고 있는 게 아니죠. 김광선 변호사님, 네. 검찰 고위직 실명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물론 뭐 다 나는 뭐 그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검찰 고위직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네. 김만배 씨의 이제 김만배 씨와 관련돼서 대장동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50억 클럽 이런 거랄지 지금 언론에 돈을 뭐 기자들이랄지 뭐 언론 간부에게 돈 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전부 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이미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찰 관련해서 이제 김순환 검사장하고 권순일 대법관이랄지 이제 박영수 특검이랄지 이게 굉장히 지금 김만배 어떤 행태를 보면 네. 뭔가가 같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좀 밀도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건 검사장이 됐건 대법관이 됐건 아니면 이제 관련된 법조계 정치계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저희가 항상 이 대장동 사건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이유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야당 대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 등장했을까요? 등장합니다. 이 1000페이지 분량 가운데 총 21번 정도 오,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나왔네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이 시장님이 절대 배신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구조를 알아서 짜면 자신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다 네. 이런 발언들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 사업 수익이나 돈 관련해서 언급된 이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검찰은 이 녹취록뿐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추가 정황 증거가 많다. 네.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수익이나 돈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 이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클럽 이 회원들은 오히려 이 녹취록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남겨서 이 검찰과 이 언론의 이 더러움을 좀 널리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요. 책으로 내는 운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표현과 함께 네. 해당 녹취록이 언론 뇌물 비리 유착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검찰 수사에 좀 뭔가 다른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버티는 줄 알았는데 또 금방 귀국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자진해서 입국 의사를 밝힌 건데요. 네. 이 체포 이틀 만인 어제 이 현지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이 약식 재판을 받았는데 네. 이 자리에서 불법 체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 조속한 귀국을 희망한다.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 때문이다라는 거기에 이제 부담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기존 여권을 무효화 조치해둔 차라 네. 이 쌍방울 측이 김 전 회장의 긴급 여권 발급을 현재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이 해당 그 절차에 따라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심사 등을 고려하면 이 다음 주 초쯤 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이 검찰도 이번 주말 수사관들을 미리 태국으로 보낼 예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열악한 수용 시설 때문에 자진 귀국을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뭐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민지숙 기자. 네. 태국에서 도피하는 동안 황제 도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쌍방울 그룹이 김 전 회장 도피를 돕기 위해서 꽤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이 대여섯 명의 임직원들이 김 전 회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만 네. 3천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식자재 비용도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12명의 사람이 이 김치와 들기름, 전복 뭐 이런 것들을 이 냉동 스티로폼 박스에 들고서 네. 갔다. 인당 양주를 2병씩 들고 갔다. 그래서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이 생일 파티를 굉장히 호화롭게 열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태국식으로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회와 뭐 각종 김치까지 공수를 해서 지금 생일 파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데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 김 전 회장이 이렇게 자진 귀국할지 몰랐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좀 뭔가 돌연 자진 귀국을 선택을 한 건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발언에서입니다. 네. 이틀 만에 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직접 일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이 8개월 만에 똑같은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치일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뭐 7, 8개월 동안까지 국내 돌아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예.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꿰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에 와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네. 그래서 김 전 회장이 들어와도 재판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례를 보면서 아니 뭔가 키맨이 입을 열면 뭔가 많은 게 나온다라는 걸 앞서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예상치 못하게 자진 귀국을 하겠다고 한 거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짚혀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정식 송환 절차에 좀 불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는데 포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조속하게 들어오겠다는 뜻을 사실상 결단을 내린 건데 네. 이 쌍방울 회사는 사실 검찰 정관들을 상당히 임원진으로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양주병을 들고 공수하러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물건만 공수받았을까요?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이미 받았을 겁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나 변호사비 대납 받은 적 없다라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무혐의 내리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상당히 상세하게 씁니다. 전환 사채를 통해 가지고 불법 자금 어떤 그 자금 흐름도 상당히 수상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네. 사실 수사에 구멍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 게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키맨이고 또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는 과정 중에 네. 또 어느 불똥이 튈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또 민주당으로서는 그 향후 그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김성태 회장이 와도 뭐 소용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